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 있는 광화문을 출발해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안 다니는 길을 택해가지고 저 퇴촌을 통해서 여기로 보면은 강남 해안도로를 하안도로를 따라서 여기 오면서 이 만추의 절경을 즐겼습니다. 팔탕댐 때문에 근사한 호수가 생기고 또 산은 지금 낙엽으로 쌓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자연이 이 화장을 지우는 계절이 10월입니다. 그리고 양평에 도착해서 저희 오랜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로부터 양평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가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어서 이 강변을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평 군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상수원, 수도권 상수원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안보는 군인들이 지키고 치안은 경찰이 지키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안보는 수질이죠. 이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져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평균 남자 여자 합쳐서 80세입니다. 미국보다도 한 살 더 많이 살아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우리 이웃한 일본보다는 한 5살 정도 적게 삽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즐기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양평 국민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총을 잡고 지금 휴전선을 지키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이 젊은 병사들입니다. 이분들한테도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6.25 참전 용사님들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는 더 많이 계시겠죠? 저 또래인데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 한 20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한 자리에 60년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그리고 40년 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전선에서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이 20대, 60대, 80대 이분들이 다 총을 들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세대라는 것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한국은 전쟁 중이라는 이 조국의 현실을 아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에 일단 휴전에 들어간 겁니다. 휴전. 전쟁이 끝나려면 종전이 돼야 돼요. 평화가 약속으로서 평화선언 또는 싸운 사람들끼리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휴전만 했어요. 휴전만. 그런데 이 휴전의 기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57년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휴전이 되고
휴전이 평화가 되고 해서 전쟁이 끝나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전반전은 우리가 스코어가 1대1이에요. 저쪽에 한번 쳐들어갔고 우리가 한번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선에서 끝났어요. 후반전이 너무 기니까 이 하프타임이 너무 기니까 후반전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기구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후반전을 치러야 됩니다. 이 후반전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을 없애버려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은 어떻게 오느냐? 김정일 정권, 만약 김정은 정권이 생긴다면 북한의 반민족적 독재 정권을 없앨 때만이 통일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은 북한 정권을 없애는 게 통일입니다.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면서 통일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집에 살인강도를 그냥 두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사기는 뭐냐? 김정일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해서 통일하자는 요 합의입니다. 요게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만들어진 6.15 선언에 나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서두에 나와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아니,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북한 김정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여기서 북한 김정일이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는 없을 줄 알아요. 김정일이는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 김정일이는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약 5년에 걸쳐서 300만 명 동족입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동족 300만을 굶겨 죽였어요.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은 강제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유태인처럼 죽였어요. 400만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 김일성은 남침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00만을 죽였어요. 부자가 합쳐서 700만을 죽인 자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완용을 민족 반역자라고 욕을 합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해요. 김정일이는 이완용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민족 반역적 짓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 대를 물려가지고 그 악독한 짓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자를 민족이라고 간주하고 그 김정일이하고 손을 잡고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6.15 선언은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최대의 사기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은 이미 상당 부분이 한참 넘어갔죠. 넘어가면은 한국은 G20 대회를 10번을 개최해도 그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북한을, 김정일 정권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민족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일 큰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물론 아마 현역들은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안 할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없는 국회의원들, 정신없는 언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국방은 무슨 뜻입니까? 국방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국방이라고 쓰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뜻이죠. 나라 국자입니다. 한반도에 나라 국자를 붙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절대로 국이라고 붙여주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북한 당국이라고 해요. 왜냐?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 또는 하나의 정권이기 때문에 나라 국자라는 그 정통성 있는 타이틀을 절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키는 위원장이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원장이 김정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이런 정신 나간 호칭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언론사, 방송사, 지식인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G20 삶의 질 랭킹 세계 13위가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구석이 정신적으로 썩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국방위원장이란 말 하나는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진보 세력, 한국의 진보 세력. 여기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하면은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아마 도장 찍으실 분들이 여기 상당히 계실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근데 스스로 내가 진보라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족보를 딱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한민국보다 북한 정권을 편드는 자들이 많아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 쪽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 남북한에 있어서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민주노동당의 대표라는 이 여자는 국회의원인데 라디오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좀 복잡한 거라서 잘 모르겠고 내가 블로그에 따로 써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취민지 북취민지를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불리한 행동을 하고 사사건건 북한 정권에 유리한 일만 찾아가면서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구 세력은 누구냐? 김정일 정권이고 가장 위대한 진보 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진보 세력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우리 국군 장교단, 기업인들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엘리트 관료들,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G20을 개최할 수 있는 세계 삶의 질 랭킹 13등의 나라를 만든 위대한 진보 세력입니다. 가장 악랄한 수구 세력은 누구냐? 인민들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문을 꼭꼭 닫아가지고 정보도 집어넣지 않고 해외와 전혀 교류하지 않고 오로지 독재국가인 소련 모택동하고만 친하게 지내다가 나라를 망쳐가지고 드디어 남한 사람들보다 남자는 평균 키가 13cm나 작고 평균 수명은 15년이나 짧게 사는 사람들을 열등 인간으로 만든 이 자질이, 유전적 자질이 워낙 우수한 한민족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집단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로 만든 김일성, 김정일, 남한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을 편드는 종북 세력, 소위 진보 세력, 가짜 진보 세력, 이 자들이 이 세계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지독한 수구 세력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진보고 누가 수구냐, 누가 수구 꼴통이고 누가 진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 정의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매일 속기 때문에. 매일 속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제 잘 됩니다. 행정 잘하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또 군인들이 멋진 군복을 입고 신무기를 가지고 좋은 군함과 좋은 비행기를 몰면서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토와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걸 보면 걱정이 없는 태평성대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태평성대예요. 한편 북한은 어떠냐?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보통 300만이 굶어 죽을 때는 왜 죽느냐? 내전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어요.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서 평화롭게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0명씩 죽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하루에 1000명씩 5년 동안 죽었어요. 하루에 1000명씩 죽는 거. 그 중에서는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처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좋은 말 쓰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사람이 사형 집행된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린애부터 사형 집행을 봅니다. 북한에서 사형 집행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범이 사형 집행됩니까? 천만의 말씀. 살도둑질을 했다고 사형 집행됩니다. 살도둑질. 그것도 농민이 살이 많아야 되는데 농민한테 살을 뺏어가니까 농민이 살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 집행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5살, 6살 먹은 유치원생까지 일부러 동원해가지고 네 눈으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교육 차원에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형 집행할 때는 집행되는 사람이 김정일 욕을 못하도록 그 입에다가 다 털을 막아가지고 반쯤 죽은 사람을 그냥 쏘는 거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의 민주주의, 인도주의,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서 남한의 소위 진보 세력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 문제로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유를 제약했던 것, 인권을 다소 제약했던 것을 터집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장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망가뜨리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 세력을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총을 들고 지키는 방법도 있고 속지 않아야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 속으면은 반역자, 부패분자, 거짓말쟁이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든지 잘못하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어요. 지사로도 뽑을 수 있고 군수로도 뽑을 수 있고 시장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으면은 아무리 국군이 총칼을 들고 나라를 잘 지켜도 뒤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선동 유탄 대회라고 한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문장이면 좋게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김정일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짐승에 비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갔더니 누가 질문을 해요. 김정일을 짐승에 비교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앞으로 삼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가만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어느 짐승이 동족을 300만이나 물어 죽이는 사람 봤습니까? 물어 죽이는 짐승 봤어요?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지만은 새끼부터 어미까지 300만 마리를 물어 죽이는 짐승 보셨어요? 김정일은 300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 혼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한 끼에 한 2,000달러 되는 비싼 밥을 먹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사실은 뭐 복잡한 이론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일을 나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사람은 더 나쁜 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고맙습니다. 미국은 영원한 친구라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